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호두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려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호두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뇌와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호두를 챙겨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호두가 사실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10년 더 빨리 투석기계 앞에 앉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 호두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 계시죠? 뇌 건강에 좋다더라, 혈관에 좋다더라 하면서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제 지인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평소에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수치가 심상치 않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래요. 평소에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대요. 호두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두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함께 먹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호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것들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저는 여러분한테 뭘 팔려고 이런 영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주변에서 실제로 겪은 일들, 그리고 제가 직접 공부하고 알아본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제 주위에서 비슷한 나이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분들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는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이라는 장기 아시죠?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몸에 필요한 건 남기고 쓸모없는 찌꺼기는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나이 들면서 점점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때는 뭘 먹어도 척척 잘 걸러내거든요. 근데 60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라져요. 필터 구멍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간은 나쁘면 피곤하고 위는 나쁘면 속이 쓰리잖아요. 근데 신장은 조용히 망가져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호두가 신장을 해치게 만드는 음식 조합, 정확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요. 호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음식이죠.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멸치 호두 볶음이요. 어? 그거 되게 건강식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멸치는 칼슘 많고 호두는 뇌에 좋고 그러니까 둘 다 몸에 좋은 거 합쳐서 볶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마트 가면 반찬 코너에도 잘 팔리잖아요. 집에서도 많이 해 드시고 아침 식탁에 멸치 호두볶음 한 접시 올려놓으면 든든하고 건강도 챙기는 것 같고 여기엔 우리가 놓치는 함정이 있어요. 멸치 호두볶음 만드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멸치 넣고 볶다가 호두 넣죠? 그 다음에 뭐 넣어요? 간장 넣고 물엿 넣고 설탕 넣고 소금도 한 꼬집 들어가요. 그래야 윤기도 나고 달짝지근하니 맛있거든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째, 염분이에요. 멸치 자체가 이미 짠 거잖아요. 간장과 소금까지 더해지면 염분 농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이게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염분이 진해지면 몸은 이걸 묽게 만들려고 수분을 더 끌어당겨요.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좁은 수도관에 물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신장은 이 엄청난 양을 전부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물엿이랑 설탕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달달하니까 맛은 좋아요. 근데 이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신장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셋째, 호두의 기름기예요. 호두는 좋은 지방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볶는 과정에서 식용유랑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기름진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염분이랑 당분으로 바쁜 신장한테 지방까지 처리하라고 한꺼번에 밀어넣는 셈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막히기 시작한 배수구에다가 짠 국물이랑 기름진 물이랑 끈적한 설탕물을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내려가는 것 같아도 속에선 점점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치 호두볶음은 보통 많이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드시잖아요.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저녁마다 또 한 숟가락씩.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신장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특히 60 넘어서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면요. 이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젊을 땐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 들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멸치도 좋고 호두도 좋아요. 근데 둘을 함께 볶아서 거기다 간장이랑 물엿까지 넣은 걸 매일같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의외라고 느끼실 거예요. 바로 사과랑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사과가 왜요? 과일인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사과는 과일이에요.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과일은 무조건 안전하다.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 드실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달죠? 그 단맛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과당이에요. 자연에서 온 당분이긴 한데 당분은 당분이에요. 사과 중간 크기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대략 얼마나 되냐면요. 각설탕 서너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것밖에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호두까지 더해질 때 생겨요. 호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방 덩어리예요. 한 줌, 그러니까 5알에서 7알 정도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기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당분은 혈당을 올리고 지방은 혈액을 좀 더 걸쭉하게 만들죠. 그럼 신장은요? 이 둘 다 걸러내고 조절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바빠지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간식처럼 드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사과 깎아서 한 개 드시고 옆에 호두 한 줌 놓고 같이 드시는 거죠. 과일이랑 견과류니까 건강식이다 하면서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과랑 견과류 함께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는 건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양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빠르니까 사과 한 개 먹고 호두 한 줌 먹어도 몸이 척척 처리해내요. 근데 60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라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래된 기계한테 연료를 두 가지 섞어서 넣는 거예요. 하나는 휘발유, 하나는 경유. 둘 다 나름 좋은 연료인데 함께 넣으면 기계가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태워야 할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혈액 속 지방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몇 달, 1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검사할 때 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드실 거면 사과만 드시고 호두 드실 거면 호두만 따로 드시라는 겁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특히 이미 혈당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오래돼서 상한 호두를 드시는 겁니다. 상한 호두를 누가 먹어요?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드세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호두 한 봉지 사면 양이 꽤 되잖아요. 매일 조금씩 드시다 보면 몇 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대용량으로 사시는 분들은 더 오래 두고 드시죠. 문제는 호두가 기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해요. 산패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하는 거예요. 새로 산 호두는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근데 오래된 호두는 쩐내 같은 게 나요. 기름 냄새 나네, 약간 쉬었네 하시는 그 냄새. 그게 바로 산패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보관을 잘못하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습한 곳에 두거나 밀봉 안 하고 두시면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요? 맞아요. 하얀 곰팡이가 뽀송뽀송 핀 것도 아니고 색깔이 변한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미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상한 호두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독소가 생겨요. 산패된 기름이나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간이랑 신장이 해독하느라 엄청 바빠지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둘째,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상한 기름은 혈관벽이랑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반복되면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드실까요? 아까워서예요. 좀 오래됐긴 한데 버리기엔 아깝잖아.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음식 버리는 거 정말 아까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셔서예요.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원래 견과류가 이런 건가? 하면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 오래 묵은 반찬 생각해 보세요. 냄새 맡아보니 좀 시큼한데 에이, 이 정도야 하고 드셨다가 배탈 나잖아요. 호두도 똑같아요. 제 지인 중에도 대용량 호두를 1년 넘게 서랍장에 두고 드신 분 있어요. 본인은 아직 먹을 만한데? 하시면서 계속 드셨는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랑 신장 수치가 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호두는 개봉하면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지난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무리 아까워도 몸 망가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드시기 전엔 꼭 냄새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 아니고 쩐내나 쉰내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 챙긴다고 먹는 건데 상한 걸 먹어서 독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호두는 그냥 먹지 말아야겠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멸치 호두 볶음이 문제였나요? 아니죠. 간장이랑 물엿 넣고 볶은 게 문제였어요. 사과랑 호두가 문제였나요? 아니죠. 매일 같이 먹는 게 문제였어요. 호두 자체가 나쁜가요? 절대 아니에요. 상한 호두가 문제였던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호두는 죄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호두를 어떻게 드시면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황금 조합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토마토랑 호두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녹슨 부분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청소해줘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장도 일하기 편해지죠. 깨끗한 물 거르는 거랑 탁한 물 거르는 거,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죠.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정도 먹고 호두 서너 알같이 드시면 돼요. 간식으로 드시기 딱 좋죠? 샐러드 만들 때 토마토 썰어 넣고 호두 부숴서 뿌려 드셔도 좋고요.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미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병원에서 신장 기능 떨어졌다 소리 들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드세요. 하지만 아직 건강하신 분들, 예방 차원에서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 정말 좋아요.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랑 호두의 좋은 기름이 만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하고 신장 부담도 줄여주니까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돼요. 토마토 볶음 해 드실 때 호두 몇 알같이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녹색 채소랑 호두예요. 시금치, 케일, 깻잎, 상추 같은 녹색 잎채소 말이에요.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랑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식이섬유는 장에서 나쁜 물질들을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죠. 신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장에서 미리 걸러주니까 신장이 처리할 독소나 찌꺼기가 덜한 거죠. 여기에 호두를 더하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염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물 무칠 때 소금 넣고 간장 넣잖아요. 근데 호두를 갈아서 조금만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 간을 덜 해도 맛있어져요. 시금치나물 무칠 때 호두 서너 알 갈아서 넣으면 소금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게 바로 호두를 조미료처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염분 줄이면 뭐가 좋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금 많으면 혈액량 늘어나고 신장 바빠진다고요. 반대로 소금 줄이면 신장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쌈 싸 먹을 때 상추나 깻잎에 호두 한두 알 부숴서 같이 싸 드세요. 시금치나물, 근대나물 무칠 때 호두 갈아서 넣으시고요.
샐러드 만들 때도 녹색 채소 듬뿍 넣고 호두 부숴서 뿌리면 끝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간을 최소화하고 호두의 고소함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염분도 줄이고 영양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특히 60 넘어서 혈압 조금씩 올라가시는 분들, 이 방법 정말 좋아요. 녹색 채소의 깨끗한 성분이랑 호두의 좋은 기름이 만나면 신장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죽이나 잡곡밥에 갈은 호두를 넣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소화 기능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딱딱한 걸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기름진 걸 먹으면 체하기 쉽고요. 그런데 죽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죠. 호두를 통으로 먹으면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곱게 갈아서 죽에 넣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죽이나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흰쌀밥처럼 급격하게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죠.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좋은 기름 성분 때문에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요. 신장 입장에서는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정체되지만 조금씩 나눠서 들어오면 흐름이 좋잖아요. 죽에 갈은 호두 넣는 게 바로 그런 효과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호박죽이나 단호박죽 끓일 때 호두 데여서 날 갈아서 넣으세요. 흰죽 끓일 때 호두 가루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잡곡밥 지을 때도 좋아요. 현미, 보리, 검은 콩 넣고 밥 지으면서 호두 갈은 거 섞으면 고소하면서도 영양 만점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기 정말 좋아요. 속도 편하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요. 주의할 점은 호두 갈 때 너무 오래 갈면 기름이 분리되니까 굵게 갈아서 씹는 맛이 조금 남도록 하세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조금씩 갈아서 쓰는 게 신선하고 좋아요. 죽의 부드러움이랑 호두의 영양이 만나면 소화 부담도 줄이고 혈당도 안정시키고 신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두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먼저 건강한 분들 기준이에요. 60대 이상이시고 특별한 질환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해요. 한 줌, 손바닥에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요. 이 정도면 좋은 기름도 충분히 섭취하고 신장한테도 부담 없어요. 근데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첫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이 몸에 쌓이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호두에도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서너 알 정도로 줄이시는 게 안전해요. 둘째, 당뇨 있으신 분들이요. 호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진 않지만 칼로리가 높아요. 하루에 5알 이하로 드시고 다른 간식이랑 합쳐서 총 칼로리를 조절하셔야 해요. 셋째,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들이요.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높다. 신장 기능 30%밖에 안 된다. 이런 말 들으셨다면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두를 아예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매일 먹어야 한다는 강박 갖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드셔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매일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호두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습관이 중요해요. 호두 챙겨 먹으면서 짠 음식, 단 음식 계속 먹으면 소용없어요. 정리하면 건강한 분들은 하루 5에서 7알, 약 드시는 분들은 서너 알,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호두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죠.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겪은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보세요.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하시고 본인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시고 사셨잖아요. 이제 나이 드셔서 건강 좀 챙겨야지 하시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드시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든 거예요. 제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호두 하나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진짜 건강 관리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간장 물엿 넣고 볶은 멸치 호두 볶음은 피하시고요. 사과랑 호두 매일 같이 먹는 것도 조심하세요. 상하거나 오래된 호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토마토랑 호두, 녹색 채소랑 호두,
죽이나 잡곡밥에 갈은 호두,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신장 건강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몸에도 좋아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5에서 7알 정도, 약 드시는 분들은 서너 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 호두 드시는 분 계시면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셔도 좋고 같이 앉아서 보여드려도 좋아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호두를 주로 어떻게 드시고 계셨나요? 멸치볶음으로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되는 팁을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